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두세 가지만 그냥 자료 위주가 아니고 자료를 쭉 살펴본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불법 등유에 대해서 이동 차량에서 주입을 하다가 품질관리원한테 걸려서 지금 소송이 되는 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자 맨 뒤를 보면 처분 내역이 다 주유소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1년에 두세 건, 많으면 서너 건 정도 있는데요. 과장님은 그러면 많다는 기준이 몇 건이십니까? 많지는 않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예. 소송도 몇 건이고 소송 외에 지금 소송이 끝나서 처분이 된 건이 몇 건인데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이렇게 불법 가짜 석유들이 등유들이 이렇게 계속 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제도적으로 이게 계몽이 되겠습니까? 많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겠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등유 같은 건 쓰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유나 휘발유처럼 차량에 넣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런 가짜를 써서 발생되는 사건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첫 마디가 많지는 않고요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등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업 지역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니면은 산업군에서 조금 쓰는 건데 산업군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농업 부분에서 쓰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도에 지금 시정조치 1.5개월 시정조치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징금 3,300만 원이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예. 2024년도에는 과징금으로 5천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지금 현재 25년도에 과징금 5천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행위가 그만큼 중하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과태료나 이런 부과할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기준서가 있어서 그 기준서에 맞춰서 가는데 우선은 걱정되는 부분은 금액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피해도 그만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방 차원은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 금액은 그 주유소의 1년치 실적을 나눠서 하는 금액이고요. 주유소의 실적이 많으면 1년 실적이 많으면 금액이 커지는 거고요. 그 주유소 실적의 1년 금액이 적으면 그 과징금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지금 여기서 그 걸린 사항들을 보면 그 주유소에 이동 차량이 주유를 하다가 그 주유소 이동 차량이 주유소하고 경유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칸이. 네, 퍼센트로 네네. 지금 섞어서 쓴 거고요. 그 이동을 한다는 거는 농가들한테 직접 배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가짜 석유가 지금 뭐 한 5%에서 7%까지 섞여가지고 지금 이제 등유가 섞여가지고 가짜 석유를 판매한 건 그렇고요. 여기는 지금 등유예요. 그렇죠? 이 등유도 지금 이 등유에다 그럼 이거보다 더 낮은 거를 뭘 섞어서 이 등유가 걸린 겁니까? 석유는 예. 그렇게 경유나 석유에는 등유를 질이 좀 떨어지고 가격 대비 낮은 거를 섞는데 등유에는 그럼 무엇을 섞어서 이거를 판매하다 걸린 겁니까? 지금 여기에 걸린 그 건수의 전체를 보면은요. 네. 등유하고 경유하고 혼합해서 걸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등유하고 경유하고 그 호수가 하나인데 이 호수에 남아 있는 노즐의 그 잔량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걸린 거고요. 지금 이게 그 행정처분이요? 예, 예. 5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온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그게 어떤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섞어서 파는 게 아니고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걸린 사항들의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여기에 걸린 사항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건들은 그 두 개를 다 혼합해서 써서 걸린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노즐에서 그 잔량의 그 양을 이제 한국석유관리원이 체크를 해서 걸린 사항들입니다. 그럼 이거를 정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그 주유소마다 홍보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들을 그 인지를 못하고 그 알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인지를 잘 못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유소의 그 주인들이 이제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석유관리원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또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중에 네네.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가 약 7%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노즐에 남아있는 잔량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여기는 분명히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노즐의 잔량을 두 개가 섞였다는 건데 7%가 됩니까? 그 그 사항은 노즐에 그 남아 있는 경우도 이제 등유라든가 이런 경우는 노즐에 남아 있는 게 걸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용은 그 주유소에서 그 두 칸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는 휘발유라든가 하나는 경유라든가 이거를 같이 별도로 구분해서 싣고 이동을 하는데, 그 밑에 그 완전히 이제 그 제거를 하고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미흡한 경우에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직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습니다. 소장님, 네네. 단어 선택 잘 하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단어들이 좀 있죠.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건데, 미흡하다, 적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앞서서 발언하신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농산물 그 명절 때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2023년, 2024년, 2025년은 아직 못 봤고요. 추석에 하니까 설하고. 제가 쭉 보면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소장님 그 소장으로 취임하시고 이번 명절에 나가셨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설 때 가서 나가봤습니다. 보셨을 때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느끼셨어요? 일단은 그 농산물 품목이 좀 네, 품목 그다음은 네, 적고, 또 이제 그 위치가 또 이제 로컬푸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장소가 그렇고. 네, 장소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은 가을에 또 하실 계획이실 텐데, 개선책은 어떤 거를 지금 갖고 회의를 하셨습니까? 끝나고 나시면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지 않으십니까? 각 부서하고? 그 부분은 뭐 제가 별도로 이제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미비한 걸 눈으로 보시고 느끼셨는데 왜 회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래서 매년 그런 일이 반복이 된 거예요. 현장에 나가신다는 거는 그 행사를 독려해주기 위해서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나가고,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를 두고 관리자급 되시는 분들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낀 거를 바로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개선책을 세우지 않으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 느린 거예요. 지금 올 그 정월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 가을에 했고 작년 정월에 했고 그 전에도 했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똑같이 예산은 투입이 되고 예산 대비 모든 것들이 결과로 좋은 결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 매년 반복돼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회의가 없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1월 달에는 우선은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읍면동으로 해서 나갈 농가들을 신청을 받아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평택시 지금 로컬푸드가 문제가 뭐냐면 생산성에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품종의 다양성이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터에 있을 때는 그 겨울에 나올 수 있는 품목은 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동절기와 아니면 가을에 할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안이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을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이 농가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지. 첫째는 목적성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 평택에서 나는 농산물과 평택 시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홍보도 하고 살 수 있는, 즉 평상시보다 좀 저렴하든지 아니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좀 더 품질이 좋고 신선도가 좋다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이 전혀 없어요. 세 번째는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데다가 갖다가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터가 좀 쓸 수 있는 공간만 찾다 보니까 주차하고 그다음에 천막을 쳐서 농가들이 팔 수 있는 것들만 기준으로 하니까 양적인 부분을 다 보셔야 되는데 물건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람만 다녀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을 같은 경우엔 농번기이기 때문에 예산 그 보전하는 방식이 꾸려져야 돼요. 가을에는. 그러면은 알바를 사용해서 그 대신 나와서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일부 보전이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제품에 대해서 할인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일부 보전을 해주는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을 갖고 나오신다 농가에서 2,000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8,000원의 물건을 팔게 하시면 당연히 이건 홍보가 되겠죠. 그런 마케팅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농가 마케팅을 할 때는. 가을에는 물건이 다양성이 있죠. 추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일손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충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종에 대한 다양성은 미리 확보를 좀 자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좀 보시고 다양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나오시게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바쁜 시기니까 못하고요. 제품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도 너무 중복이 돼 있어서 같은 농가들만 너무 많은 거예요. 올해 기후 이상으로 해서 체리가 평택에서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체리 묘목을 지금 다 뽑아내고 다시 배를 심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제품군들이 그동안 그래도 다양했던 것들이 마저도 다양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런 장터를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모종을 심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농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농가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나와라 해가지고 텐트 용역 주고 텐트 빌려서 하고 점심 쿠폰 주고 끝나는 행사로 하면 이 행사 하시지 말으셔야 돼요. 적어도 이게 1, 2년 된 행사가 아닌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작년에도 지적을 받고 예산 세울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행감장에서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읍면동 들어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송탄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농지법이 요번에 바뀌었어요. 농지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농지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인력이 없어서 현장 나가서 다 체크는 못 하시지만 기존에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범위가 조금 높은 데들은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농막이 3육에서 10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류용 쉼터로. 체류용 쉼터는 임대가 가능하지 않고요. 여기서 불법적인 게 벌어질 일이 농후한 부분이 임대를 할 거다. 펜션처럼. 그래서 뭐 2, 3일 와서 돈을 내고 체험하면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관사처럼 그쵸? 사용을 해서 1년 365일 거기서 살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될 겁니다. 고발 조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계도를 하시고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집중 관리한다는 것들을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게 하시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일단 뭐 우선 질의에 앞서 뭐 종합적으로 당부 말씀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뭐 평택시 주요 시책과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좀 점검하는 거고 또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뭐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이제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책임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예산의 이제 편성, 집행, 사후 관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 개개인의 공적 마인드와 부서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각 기관의 자정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제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행정이 더욱 신뢰받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같이 뭐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송탄 출장소를 보면 총무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관련된 과는 총무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 이렇게 이제 4개 과 이제 출장 소장님 이제 김신혜 소장님이시고 뭐 여러 보직을 거쳐서 출장 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맡고 계신데 이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이 한 3가지 정도 있던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소장님? 부서별로 이제 있습니다. 네. 예, 부서별로 있는데 뭐 3개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진이천 유원지에 대한 수유실 뭐 설치 검토하기 바람 네네네 이게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설치 공간이 현재 부족하여 향후 수유실에 대한 이용자 수요 민원 고객 만족도사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겠음. 이제 검토로 돼 있었고요. 두 번째 진이 유원지 활성화. 진이천 유원지가 도시공사에 위탁된 후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람. 이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데 잘 되고 있네. 혹시? 홍보는 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어떤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또 네. 그 이제 저기 뭐야
SNS에?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뭐죠? 그렇게 하는 거? 1년에 2번씩 하는 거? 아니 이제 홍보는 여러 가지 이제 SNS 여러 가지 하고 뭐 있는데, SNS 예, 여러 예. 가지 뭐 등 여러 가지를 네, 네, 통해서 하는데 이제 네. 이 처리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로 네, 이용자 의견 청취를 통해 이용자 불편 시설은 개보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SNS 등으로 적극 홍보하겠음. 이렇게 검토하겠음, 홍보하겠음. 세 번째는 이제 송탄 출장소 내 차량 유도선 설치 등 송탄 출장소 내 주차장 차량 유도선 및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이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청사내 차량 유도선 표시 및 보행자가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책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조치는 뭐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유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네.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전년도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이 이 행감 2024년도 뭐 25년도 이 행감 지금 하고 있지만 25년도는 24년도나 23년도 걸 보면 대부분이 이제 거의 한 8, 90%가 검토하겠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그냥 확실한 이 조치 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다고 그게 또 다 지켜지냐? 그래 또 지켜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복된 거를 보면은 과연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저도 이제 두 번째 뭐 세 번째 들어서면서 좀 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많은 분야의 많은 사업에 엄청난 이 평택시가 갖고 있는 행정기구 속에서 좀 위원회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거를 과연 어떻게 저희가 지적을 하고 뭐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뭐 부서 자진 이동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뭐 100% 된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과연 그럼 저는 이 행감을 하면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제가 이제 이 행감 시작 전에 저희 준비할 때 생각을 한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지적도 중요하지만 방향성과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하면 안 되겠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이 관련 부서의 모든 부서한테 총체적으로 회계과가 담당을 하지만 각 부서 하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려요. 지금도 드릴 거예요. 여기 부서도 그 자료 요구도 할 거고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이 우리 물품이든 이런 관련된 것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뭐라고 정했냐면 내 것처럼 마인드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지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위탁 기관들의 관리, 민간 위탁이든 여러 가지 관리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요. 민간 위탁을. 근데 너무 많은 민간 위탁을 하다 보면 이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위탁 관리하는데 과연 민간 위탁만이 전부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고요.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방향성을 잃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 아마 우리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예산 쪽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방향성을 잃어 가지고 이거를 뭐 가지도 않을 수도 없고 이거 계속 그쪽으로 뭐 안 가야 되면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런 현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의회의 기능은 그거를 견제하거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잃은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건 전 집행부의 이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의회의 기능 중에 그걸 견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걸 지속적으로 가야 되나? 그건 우리 모든 65만
평택시의 시민들의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초점을 갖고 제가 이 관련된 부서 모든 부서한테 이제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뭐 여러 의원님들이 하실 거고 저는 요거에 세 개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 평택시 물품 관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우리 소장님, 우리 송타운 출장소 소장님이니까 여기 관련 부서가 어떻게 됐든 8개의 과가 있으니까 상당한 큰 조직이죠. 그리고 또 면동도 따지고 보면은 8과 3면 8동 66팀이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송탄 출장소도. 그러면 우리 물품 관리 같은 기준은 뭐에 그거에서 혹시 관리가 들어가나요? 혹시 우리 송탄 출장소는 물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로 봤을 경우에 일반적인 우리 사무용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렌탈에는 우리가 뭐 렌탈에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자동차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런 관리 시스템화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송출해서 정기 재물조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지침에 따라서 아마 네, 그렇죠. 회계과에서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송출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에서 이제 매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아마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그럼 언제 재물조사 수행해가지고 보고를 그러면 언제 하나요 혹시? 그 전산화돼 있으면 전산 보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건 언제 정기적으로 조사를? 그리고 제가 시기 같은 거는 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거는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 매년 6월에서 10월에 수행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회계과에서 아마 전 부서에다가 아마 해서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아마 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조사해서 이루어졌는지 기존에 있는 전산 갖고 물품 취득과 이 소실되는 부분이 있거나 뭐 망실되는 부분이 있거나 해서 뭐 불용 처리돼 가지고 폐기 처분하든지 뭐 매각 처분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숫자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숫자에 상이하지 않게 맞춰 가지고 보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송탄 출장소는 다른 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보고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전산 갖고는 현실하고는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한번 전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거고 6월에서 10월 사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이 아닌 전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진대지 정확하게 일치돼 있는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고가의 장비도 뭐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회계과에다가도 뭐 전산으로 네. 보고하면서 뭐 부수적으로 보고를 하시겠지만은 필요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 꼭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각 부서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책임하에 전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저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수량은 몇 개인지는 모르시죠? 우리 송탄 출장소 관련된 거 물어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소장님 아실 수가 없죠. 이거 자료가 네, 이제 없기 각 때문에. 부서별로 이제 물품 관리관이 다 있고 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6만 1000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저기는 빼고요. 산하기간 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네, 거죠. 네. 뭐 16만 1000이니까 여기도 송출도 아마 몇만 점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365억 정도 되는 이 막대한 금액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고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물품조차도 다 세금으로 네. 구입을 하거나 만들어진 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저 또한 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저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개선을 좀 해서 이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정확하게 만약에 그것도 소실됐거나 그러면 그것도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확하게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이 물품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계속 부서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무과에서 이 또 하나는 이 책자는 제가 별로 안 보고 얘기합니다. 책자에도 뭐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인사가 대부분 이제 송탄 출장소나 우리 본청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송출에서 이 팀장급 이하 부분들은 송출에서 이루어지나요? 정기 인사 때나 뭐 이럴 때? 네, 6급 이하는 예, 출장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우려되는 게 이 인사가 어떻게 됐든 6급 이하로 만약에 얘를 총출로 다 1차적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읍면동으로 다 또 재배치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마 소장님의 권한이실 것 같아요. 거기 인사 여기 위원회가 뭐 있던지 아마 상의하셔가지고. 근데 이 읍면동 중에서 때로는 좀 면단이나 이런 데서 워낙 뭐 다 뭐 인재들이 역량이 다 동일하다라고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어느 면단위는 너무 이 배치가 효율적으로 안 돼가지고 업무가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배치가 되다 보면 팀장님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동하고도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종종 얘기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이 송출에서도 혹시 이제 6월 조만간에 또 정기 인사가 일어나나요? 7월 말에 네, 예.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본청에서 이제 인사 발령을 낼 때는 이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본청에서 발령을 내고 나면 명단이 쭉 뜨고 나면 각 면동에서 이제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면동의 사정들을 많이 살펴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저희 시가 지금 이제 결혼도 많고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믿는데 소장님 오면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당연히 여러 이 6급 이하 이 만약에 팀장님 이하의 직급 가진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인사권은 우리 소장님이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읍면동에다 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준과 그런 걸 갖고 혹시 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또 불이익이 되는 면단이나 뭐 특히 이제 이 시골 관련된데 이쪽으로 너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에 좀 부합하게 좀 인사를 좀 해주시기를 좀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좀 꼭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105페이지 한번 보면요. 105페이지가 아마 민원 토지 깔 거예요. 105페이지.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민원 처리 보면 이 부동산 관련돼서 공인중개사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이 과태료 처분이든 뭐 상당히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 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한 네. 신고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의한 신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원 내용 중에 이 표시 광고 관련돼서 좀 이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이 표시 광고에 관련된 게? 네, 잠시. 그 표시 광고라 하면은요. 그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이하게 올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시 광고가 올리는 게 전산상으로 올리는 거하고 아니면은 전시 광고처럼 올리는 거하고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 적발된 건 같은 경우는 어떤 요인으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제기됐으면 네. 표시 광고 위반이라고 지금 오류든 뭐 광고 정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처분이 다 부과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위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 잠시. 아니 그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예, 별도로 예. 좀 세부적인 드리겠습니다. 거는 예, 나중에 예. 말씀드리고요. 네, 네. 제가 네, 이제 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표시 광고가 한 번 그렇게 위반이 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거 조사해가지고 그냥 과태료 부과를 그냥 바로 하나요? 그분들에 대한 이견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음, 이견서 제출을 하도록 공문을 개고조차 없이 그냥 이래 법상 그냥 무조건 그 소지가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의견서 받고 과태료 처분을 하시나요? 기본적인 거는 다 위반했을 땐 개고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 여부가 그게 위반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서 네. 받아서 계고로 끝나는 내용이 있으면 계고로 끝나지만 과태료 부과 사항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참작을 해서 강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대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산재성이 있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예, 예. 당연히 법에 적합하게 위반됐으면 법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죠.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걸 갖고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과태료 처분이나 이 분야별로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평택시가 또 이 부동산 개발이든 이 지리적 여건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현상도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뭐 지금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안 좋다면 네. 더 많습니다. 안 좋으면 폐업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럼 이제 교육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당연히 1년에 한 번 있나요? 두 번 있나요? 한 번 있나요? 정기적인 우리 부동산 관련된 네, 교육이. 그 연수 교육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제대로 온라인상으로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집합 교육인가요? 아니면 온라인 교육? 네,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이었고. 했었지만 지금은 대면 교육으로 대면 교육.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교육 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정확하게 강사분들이든 그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더 그분들도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를 좀 인식을 좀 인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셔야 그래도 뭐 발생은 되겠지만 좀 더 교육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태료 내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잘못해가지고 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보면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게 아마 지역 경제과일 거예요. 32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은 지식 관련된 지식센터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그 지식산업센터의 민원 내용은요. 그 업종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많고요. 업종 확대. 그리고 그 여기 고덕 그 해창리 쪽에 거의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그 입주율이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거기에 따른 그 인프라 개선 이런 쪽에 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본 의원도 뭐 거기에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련된 그 분들이 여러분 민원도 많이 받고 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데 왜 지식센터 관련돼 가지고 용도 변경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랬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식센터가 이 산업단지 내와 산업단지 외에 이렇게 지금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산업단지 안에 공장 부지 내에서 공장 용지를 사가지고 한 대가 있고 거기는 1층이나 이런 데는 뭐 저기가 안 되겠죠. 근린생활 그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단 외 쪽에 이 지원시설 부지 용지나 이런 걸 사가지고 이 건설한 이 지식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0%인가요? 30% 예, 30% 이내에 맞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을 아마 완화해가지고 예. 지식센터를 건설하신 그런 시행자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양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지역분들 아니면 좀 외부에서도 받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 검토를 하다 보면 타 지역에 관련돼 가지고 완화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유독 관련 부서에서는 엄격하게 그거를 갖고 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되게 고수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 법적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0%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도 보고 해서 보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행령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 시장님의 권한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삼성전자가, 대기업 삼성 S전자가 들어온 큰 이 산업단지가 있는 이 특히 고덕동 같은 경우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그 법의 근거 시행령을 보면 시장의 권한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완화해줄 수 있다라고 명문화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우리 고덕동의 S전자가 그 많은 이제 6개 이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이제 4개 정도가 가동이 100%는 안 돼도 일부 가동까지 포함하면 4개의 동이 가동이 되는데, 그 안에는 무수한 소방 관련 시설이든 건설이든 전기든 통신이든 이런 분야들에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많은 이 업종 하시는 분들이 이 평택시로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지식센터는 다 공실이고 벼 있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또 그런 데를 완화해 준 데도 있고, 그랬다고 근린생활시설을 1종 2종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다 완화한다 그러면은 불평등이,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죠. 이 30%를 분양받은 분들은 당연히 돈을, 비싼 돈을 주고 받았는데 거기까지 똑같이 완화해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지식센터가 그 고층으로 져가지고 이 어떻게 됐든 이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의 코드를 갖고 있고 그 관련된 것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 법의 근거도 있으면 그걸 완화를 일부 해줄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거 관련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완화해 줬을 경우에 효과가 더 크냐,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영민원이나 그런 게 더 맞느냐,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완화해 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서 공실률도 많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근생을 하고 있는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분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고, 그 대신 이제 산단 내에 있는 분들하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산단 내는 공장이잖아요. 공장 용지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관련된 뭐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어차피 본청에 담당하는 데가 뭐 예, 예. 따로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뭐 말씀을 제가 나눠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관련 부서 여기 송출에서 특히 이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네.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한 50%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기에 활성화가 돼 있다면, 입주율이 8, 90%가 돼 있다면 사실 이런 그 업종 확대라든가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입주율 저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 확대는 일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센터라는 그런 어떤 특수성,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일부 제한을 해서 그 입주할 때 어떤 그 특혜적인 세금 감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많이 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의 그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업종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관련 그 담당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그 회의했을 때도 여러 가지 그 안 되는 논리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이라든가 세금 문제, 그 산업단지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 확대는 저희 그 시장님의 재량권이에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판단을 하면
업종 확대는 추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이 문제는 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업종 확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유기적으로 판단할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뭐 일부 완화는 됐어요. 올 초였나 언제 완화됐죠? 그 두 가지. 네, 업종이 3월 달에 완화가 네, 됐고요. 그 OEM하고 농장팜, 네, 네, 요거는 OEM하고 완화가 됐습니다. 스마트팜 두 개가 완화가 됐는데 뭐 OEM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받아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완화됐다고 볼 수는 없이 그냥 명칭 자체에 조금 그것만 다를 뿐이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뭐 농업 관련돼서 그것도 뭐 엄격하게 따지면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하면 이것도 뭐 제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그거는 뭐 두 개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관련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소방이든 전기든 통신이든 건설이든 등록을 요하는 이런 관련된 거는 우리하고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우리의 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근린상가의 그 분야 수분양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택시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건 고민하고 협의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정확하게 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말 그대로 뭐 필요하다고 하면 업종 완화한 지자체에 가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부서장님한테도 의견을 좀 듣고 직접 가서 듣는 거하고 또 문서하고 그냥 전화상으로만 듣는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진행해서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좀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부서장님들이시고 또 책임을 지는 기관에 또 책임을 지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잘 성탄 출장소가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관 뭐 줄이든 뭐 다른 본청보다도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직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